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883년 7월 26일 날 조선정부는 처음으로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조선의 보빙사 사절단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 8명, 그리고 미국인 1명, 통역관을 맡은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 총 11명이었습니다. 7월 26일 날 한국의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일본에 잠시 한 달 채 못 있었습니다. 8월 15일 날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날이 9월 2일입니다. 9월 2일부터 출발해서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는 미국의 대륙횡단철도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8일 걸렸습니다. 중간에 하루는 시카고에 방문해서 1박하고 시카고 만국 박람회를 구경했습니다. 8일 기차 여행은 샌프란시스코, 제노,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덴버, 오마하, 시카고, 그리고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그런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날 뉴욕 오번가에서 호텔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차트 아스 대통령을 아련하고 신임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당시 통역은 대개 대통령이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중국인 통역자가 중국어로 통역하고 그 다음에 조선어로 통역하는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채널은 영어를 일본인이 일본어로 번역하면 또 일본어를 또 조선어로 번역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의 통역이 진행됐는데요. 당시에 대륙횡단 열차 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두고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한 미국의 북감리교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이자 지식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가우츠 박사인데요. 한국과도 굉장히 인연이 많았던 분입니다. 원래 이름은 존 플랭클린 가우츠고 1845년도에 출생해서 192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륙횡단 열차를 탈 때 39살이었습니다. 아마 업무 때문에 대륙횡단 열차의 중간 지점에서 열차를 탔습니다. 저녁에 아마 탔던 모양인지 조선 사절단이 있었던 사실은 몰랐다고 합니다. 아침에 깨보니까 이상한 말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들리고, 그 다음에 머리 모양이 이상하고, 그 다음 지렁지렁 아마 늘어지는 그런 옷이 그분의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남긴 기록에 보면은 이상한 모양의 머리, 그 다음에 갓, 그리고 치렁치렁 늘어지는 옷, 이런 기록들이 조선 사절단을 두고 묘사한 대목이 나옵니다.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는 민영익 24살, 그 다음에 부대신은 홍영식 29살, 그리고 모두 20대의 청년들 8명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 통역관, 일본인 통역관, 그 다음에 퍼시빌 로웰이라고 조선으로부터 임시관직을 받아서 외교 업무를 처리하고 또 통역도 맡았던 퍼시빌 로웰이라는 사람이 같이 탔습니다.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가우츠가 묻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두 나라 사이에 근본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대표인 민영익이 근본적인 교류가 교육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을 말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츠 박사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민영익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다시 또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츠 박사가 사명을 갖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우츠 박사가 참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하는 개신교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맨 처음 계획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 모임이 있고 난 다음에 1883년 11월 달에 북감리교 교단에다가 해외 선교본부에 조선 내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하는데 자기가 돈을 2,000달러를 내놓겠다. 당시 2,000달러는 굉장히 거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우츠 박사가 앞서 움직였지만 한국의 파송을 먼저 한 데는 미국의 북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좀 많고 감리교가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츠 박사의 이야기대로 먼저 감리교가 움직였으면 한국이 감리교 교단 중심의 교회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그 이제 북감리교에서는 미적미적 하다가 1년이 지나가지고 1884년 11월에 됐어야 교단에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또 3,000달러를 더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츠 박사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거액인 5,000달러를 조선 선교를 위해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교단 차원에서 약 8,100달러를 대가지고 감리교는 주로 장로교에 비해 가지고 교육 사업이라든지 병원 사업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충실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가우츠 박사는 뭘 부자였던가? 가우츠 박사는 별로 부잣집이 출신이 아닌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부인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인의 그 묘미명을 보면은 큰 부자로 태어났다. 그런 묘비 설명이 그렇게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인 이름이 메리 세실리아 피셔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한국에 기여를 한 거죠. 자기가 부자로 태어나서 그 돈의 많은 부분을 한국을 위해서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우츠 박사는 조선에 6번 왔습니다. 참 많이 오신 거죠. 그리고 배제학당 대지 구입비로 3,000달러를 냈고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생기기 전에 전신이 조선기독교대학입니다. 1915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 대학에서도 상당한 재정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일찍 와서 이 성경 번역 작업을 하던 중에 목표로 가던 바닷가에서 죽음을 당한 아펜젤러를 기념한 아펜젤러 기념관에도 또 기정식에도 참석하고 돈도 기부하고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한국 역사의 초기 역사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도움을 준 경우도 많지만 정말 그 미국인의 기독교의 박애정신이라든지 사랑 그리고 기부 같은 데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이 곳곳에서 도움을 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든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가우츠 박사를 굉장히 높게 귀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그분들의 흉상이라든지 동상도 아마 대학교라는 이런 데 많이 보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한미 간의 관계란 것이 82년도에 조미수 상호 통상조약, 83년도에 보빙사 파견, 그 다음에 84년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87년도에 정식으로 조선의 주미 이제 한국 공사가 취임을 한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